예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미들맨 반도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2차전지 작년에 좋을 때는 뭐 자고 나면 2차전지 얘기하고 그 전에 또 수소 얘기할 때는 뭐 자고 나면 수소 얘기할 때 있어요. 그죠? 불과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차전지에 대한 포모. 그런 포모가 있었죠. 최근에는 반도체 포모로 또 옮겨 붙었습니다. 작년 말쯤에도 계속 어쨌든 간에 이제 반도체 봐야 된다. 계속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죠. 주가가 잘 안 움직이니까 뭐래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죠? 이제 그렇죠.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뭐 HBM 가고하면서 이제는 어쨌든 정말 포모 내지는 실제로 반도체를 일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AI가 불러온 수요 회복.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일종의 어떤 재고 조정이 일어나면서 디램 값도 오르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인 거죠,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지점 같아요. 현 시점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서의 반도체 흐름에서의 전체 분위기 끌고 왔거든요. 네. 주가 7만 원에서 8만 5천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HBM으로 몰고 왔다면 그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반도체 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고요. 그렇죠. 그 바로 이전 단계는 하이닉스가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내에서의 반도체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여기 정체되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내림의 가격 차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만 5천 원의 벽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 두드리고는 있으나 여전하게 8만 5천 벽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고요.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시장에서는 여전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메시지의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올 한 해에 있어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피력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에 대한 전망치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3년 주기의 산업이 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전체 반도체 경기에 호황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종목 간의 상황 하에서 가격 편차의 기준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의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물어본다면 고민이 살짝 된다. 네, 저는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반도체 산업이나 업황이 좋다는 건 사실 의구심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라 이제 투자의 가격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지금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굉장히. 네. 그래서 조종을 감안해서 보유하기보다는 현금화를 하고 이후에 다시 보는. 그러니까 다시 상승은 나오겠지만 가격의 편차와 기간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그 비교 차트를 가져오셨는데 그죠? 삼성전자 그만큼 이제 지수 영향이 크잖아요. 당연히 크죠. 그 흐름을 분석해 온 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경험했고 삼성전자의 주가와 종합지수의 흐름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나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 하락을 할 때는 삼성전자와 종합지수가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빠집니다. 그럼 당연한 결과지겠죠. 삼성전자를 밀어내리면서 주가도 빠지니까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 시총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 삼성전자 시총이 높긴 하되 시차를 달리해서 지수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던 점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기간차로의 시점을 딱 찍어서 표기를 해봤습니다. 종합지수는 2018년 2월 전후로 해서 요 부근이거든요. 고점을 찍어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리 올라갔죠. 주가 미리 올라갔습니다. 고점을 미리 만들었다. 고점도 네. 미리 만들었고요. 예. 가격도 미리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에서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를 일정 구간 올라가면서 이 정도 수준의 가격 차를 보이고 지수가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시장에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삼성전자가 이만큼 그러니까 산 중턱까지 먼저 가고요. 예. 그럼 다른 종목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그죠. 그렇죠. 전대차도 가고 뭐 그죠. 예를 들면 가고. 그러면서 지수를 더 추가적으로 올리는데 끌어올리죠. 삼성전자는 거기서는 이제 멈춰 있거나 일부 조정이 나타나. 큰 폭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 이후에 교체 매매나 재매수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요. 네. 다음에 종합지수가 따라가는데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버티고 있고 전기전자이든 자동차이든 또는 2차전지이든 관련한 시총이 조금 더 작은 종목 내에서의 주가가 확산되는 거죠. 확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내용을 보여줬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수 포인트를 이제 단정해서 삼성전자의 가격과 한번 비교 판단해 볼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 삼성전자가 85,000원이면 지수적 측면에서 한 3,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종합지수의 그 내용입니다. 지점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2,700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3,000포인트 부근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3,000포인트 부근까지의 주가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한 하이닉스는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의 종목들이 주가가 현재 2,400포인트나 2,500포인트, 6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볼 때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적으로 산업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적 측면에서 가격에 접근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의 종목보다는 오히려 아직 안 움직였던 대체 종목으로의 투자 관점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일정 기간. 그렇죠.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또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네. 나타나겠지만 그 기간차 중간 내에서는 교체가 필요하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와 중국 시장과 연동된 종목 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가 좋아진다, 성장률이 나아진다라고 할 때 생산 활동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생산 활동이 많아지게 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인데 PMI 지표가 확실하게 개선된 내용에서의 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뭐 이전에도 계속 중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데 이번에 PMI 지표는 의미 있게 바라보는 뉴스와 분석하는 내용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매관리 지수인데 5개 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그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까지는 이 5개 내에서 그 산업 활동에서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이기보다는 뭐 종업원 지수라든가 환경 지수 같은 내용의 분위기가 상승해서 이 PMI를 올렸다라고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생산과 신규 주문 부분이 굉장히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이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양회에서의 내용은 뭐 일반적인 원론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그 발언을 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양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 발행을 그 선언을 했습니다. 1조 위안이라고 그래서 한 우리 돈으로 한 185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쓴다라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특별국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냥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엔 실질적으로 돈을 투여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전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중국의 주시장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중국 상해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해지수가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두터운 저항 구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지난 흐름에서의 저점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표의 개선 그리고 주시장에서의 그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때 반도체 물론 우호적인 상황에서의 흐름들 그리고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겠죠. 전반의 흐름들이 좋아지겠으나 저는 종목 접근의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도체보다는 경기 회복과 그리고 이러한 그 아직 안 올라갔던 네. 시총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종목 중심으로 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시장의 뭐 중심에 있는 반도체 얘기를 시작해서 네. 반도체 동향들을 들었고 삼성전자의 과거의 지수 영향력.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도체 내에서 지금 섹터 순환이 빠르단 말이에요. 네. HBM, CXL, 그렇죠. 온디바이스, 유리기판 네. 뭘 사야 돼요? 이러려고 했는데 네. 반도체는 어쨌든 좀 쉬어갈 구간인 것 같다. 네. 그죠? 반도체가 아닌 쪽으로 1차적으로 좀 눈을 지금 시기에는 돌려보자고 하셨고요,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주로 그러면 중국 모멘텀이 크다.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경기 부양. 그러면 모멘텀. 뭐 기계나 화학, 뭐 철강, 조선 뭐 이런 쪽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과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석유화학이고요. 예. 그다음 조선 업종의 그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 업종에서의 종목들도 네.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하나 더 이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 내에서 꼭 한 종목은 내가 편입해서 그간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쉬는 기간을 보면서 그거를 다시 좋은 종목은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반도체는 끝나서 다 버리잖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와서 네. 반도체 내에서 주목하시는 뭐 소섹터나 네. 기업이나 말씀해 주세요. 반도체에 대해서 편입을 꼭 하고 싶다.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올 반도체가 어떤 것이냐. 어느 정도 다 올라가고 부담스러운 가격인 네네. 대부분의 종목에 비해서 예. 저는 그 파운드리 관련된 그 반도체 기업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라든가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과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과 연동해서 흐름이 진행되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그 산업 전체적인 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는 삼성전자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들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형성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꼭 편입해야 되겠다. 안간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때 네. 파운드리 관련 업체에서 SFA 반도체,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의 어떤 기대감, 영향력, 낙수 효과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게 되면 예. 이들 업종의 매출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뭐 AI라든가 앞서 말한 CXL이라든가 네. 이런 내용의 그 유리기판 같은 내용의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의 그 온기가 들어오는 형태의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도 진행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죠. 네. 그러면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다. 네.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 상황이든 많이 오른 걸로 반도체가 좀 조정을 좀 충분히 적당히 받았을 때는 그러면 네. 대장주는 뭐예요? 저는 AI는 네. 상당 기간에 있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AI 반도체는 왜냐하면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5월 22일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치가 예. 우리가 예상했던 눈높이가 너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치는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라는
기준입니다. 5월 22일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주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볼 때에도 테슬라가 그 400불 고점과 300불 저점에서 무려 6개월 동안 등락의 모습을 줬어요. 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때 테슬라가 당연히 이제 그 50만 대에서 90만 대로 폭증하는 판매 대수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도 여기에 반응을 했고요. 이후에 90만 대가 130만 대 매출 생산과 관련된 기대치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의 매출 판매가 되면서 주가는 점진적인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의 실적이 200억 불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220억 불 정도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10% 이상 상회하는 기대치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도 과연 이전과 같은 10% 또는 15% 이상의 서프라이징 데이터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에서의 상황, 특히 데이터 센터 장착률이 지금 현재 2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 장착률로의 전환을 한다라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그 칩이 들어가는 하나의 칩이 보통 한 4만 불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비용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 수요에 대한 급한 물량에 대한 20% 정도까지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1차적으로 이 전환을 했지만 이후부터는 가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비교해서 타사 제품도 우리가 장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간의 초기 시장에서 성장했던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제부터는 좀 정체되는 흐름, 성장세는 유지되겠지만 정체되는 흐름으로서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전체 가격에 대한 반응도는 이제부터는 좀 감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I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은 가격 차이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분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다 좋다 그러는데 오히려 좀 다른 시각도 그죠? 네네. 들어올 필요가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